안녕하세요. 동작구 공부멘토 김충만 원장입니다. 오늘 이제 함께 볼 사례는 적응력이 뛰어나지만 끈기가 부족하고 즉흥적인 마니아 타입의 학생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것, 그리고 끈기가 부족한 것만 이미 들어봐도 굉장히 산만한 친구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산만하고 친구 좋아하고 또 어디 하나에 빠지면은 아주 몰입하는데 금방 그것이 식는다는 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중3 남학생이고요. MBTI는 학생은 ESTP, 학부모 ESTJ. 네, 이 조합 많이 이제 보는 조합이기는 한데 이럴 경우에 이제 학부모와 학생의 갈등이 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ESTP 전형적으로 말이 많고 게으른 친구고, ESTJ 학부모님께서는 굉장히 철두철미하시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시죠. 시간 약속 어기는 거 너무 안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 많고 게으른 학생을 견딜 수가 없어하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내신 평균은 처음 이제 저를 만났을 때 평균이 50점대였어요. 그럼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특징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적응력이 뛰어나고 친구들과 사교성이 좋아 친구 관계가 학업보다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업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학교에서의 어떤 친구 생활, 친구 관계. 그러니까 친구가 많으면 본인의 어떤 존재감이 더, 존재감이 높아지는 거,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학습 외적인 특정 분야에 매우 관심이 많아 학생의 개인 시간 대부분을 그러한 활동을 하는데 투자하고 있어 학습에 쓸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공부 말고 이제 친구 관계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써서 막상 이제 공부를 할 시간, 학교 수업에 집중하고 복습하고 자습하는 시간에 쓸 에너지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주관이 또 상당히 뚜렷합니다. 뭔가 하나에 꽂히면은 굉장히 몰입하고 고집스럽습니다. 이때 뭔가 말리고 그 주관을 이제 꺾으려고 하면은 더 반항이 심해지죠. 그런 특징이 있고요. 네 번째, 미래에 대한 고민은 하지만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고 성적은 높았으면 하는 바람은 있음. 특히나 이제 또 잘하고 싶은 마음은 또 많이 있다 보니까 성적은 높으면 좋겠는데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겠는데 게으르고 실천이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 처음 만났을 때 목표가 중2였는데요. 캐나다에 가서 태권도 사범이 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친인척이 이제 캐나다에 다 이제 적을 두고 계셔가지고 꿈이 있었는데 현재 중3이 되고서는 사업 경영을 해보고 싶다고 했다가 또 이번에는 경영은 아닌 것 같아서 현재는 꿈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꿈이 확 빠져들었다가 빠지고 여러 번 바뀌는 특징을 또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의 문제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성향상 부모님과의 아주 천적이죠. ESTP와 ESTJ. 부모의 지나친 걱정과 개입이 있어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 공부 외적인 것을 통해 자존감을 하려고 합니다. 인정 욕구가 상당히 높은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이제 믿음을 받기보다는, 신뢰를 얻기보다는 본인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또 산만함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인정을 못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겠죠. 자존감이 낮아지면은 공부 외적으로 그 자존감을 채우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친구 관계라든지 남자들 스포츠, 게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시하려고 하죠. 본인의 자존감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사교성도 좋고 외적인 분야에 관심도 많아 학습에 쓸 에너지가 없음. 친구 관계, 또 취미. 이 친구의 취미는 특히나 이제 태권도였어요. 태권도에 꿈이 있다 보니까 태권도도 좋아했고 여러 가지 활동들, 친구랑 노는 거 이런 것들에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정작 학습에 쓸 에너지는 많이 부족했더라는 거죠. 공부를 시켰는데도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집중력이 툭툭 끊깁니다. 알고 봤더니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외부에 돌리고 있었다는 거죠.
공부는 세 번째, 공부는 잘하고 싶지만 공부할 에너지가 없어 잘하지 못하니 본인 미래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막막함을 느낌. 네, 현실 도피 가능성이 크다고 적었는데요. 워낙 이제 자존감이 낮긴 하지만 본인에 대해서 자의식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본인이 잘 돼야 되고 또 자존감을 높이고 싶어 해서 미래에 대해서도 고민은 많을 텐데 공부할 에너지도 없고 공부에 집중할 수 없어서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이고 막막함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을 좀 도피할 생각들을 하는 거죠. 공부 외적으로 뭔가 자존감을 얻고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게 뭐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해결책으로는요, 첫 번째, 부모의 지나친 개입을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질문하며 그에 맞는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공부를 더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인데요. 네, 지나친 개입을 좀 멈출 필요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 부모님들께서 이제 개입을 하시는데 이건 왜 못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너 안 하고 있어? 여러 가지 이제 잔소리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게 근데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이고요. 가장 좋은 도움이라 그러면 사실 학생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시는 게 장기적으로 이 친구가 공부를 더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은 뭐 땡땡땡아 지금 너가 공부를 더 잘하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하겠니?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고 그 대답에 따라서 도움을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이 이제 나는 지금 도움이 필요 없어 엄마 라고 한다면 도움을 안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도 도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해결책으로는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다행히 있어서 분명히 미래에 본인은 잘 돼야 되는 마음은 크거든요.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공부 방법과 계획을 제시하여 특정 과목에서 성취감을 느껴보게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이끌고 지도하는 사람,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될 수도 있는데 초기에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로 하기는 합니다. 특정 전략 과목을 정해서 한 과목에서 정말 할 수 있다. 점수가 많이 오를 수 있다. 나도 하면 된다. 라는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면 분명히 또 거기에 이제 성취감과 재미를 느껴서 더 열심히 몰입해서 하게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본인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단기적으로 공부 목표를 정하여 달성하면서 미래에 관심 있는 직업을 찾고 그 직업과 학업을 연결시키는 상담도 필요합니다. 네, 미래가 어떤 식으로든 길이 있어야 동기부여가 돼서 움직일 힘이 생기겠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미래라면 그렇게 시간을 쓰고 투자할 생각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공부하고 성과가 있다면 이 성과가 미래에 어떻게 길이 열릴지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며 이렇게 미래를 보여주는 노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로 1년 동안의 관리 기간 동안 일정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부모님께서 이제 많은 설명을 드리고 믿고 기다려주시고 필요한 도움만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 믿고 기다려준 덕분에 관리기간 동안 편안한 마음 상태에서 진로 및 학업 상담이 이루어졌고 또 그에 동의해서 동기부여가 돼서 행동관리, 습관관리, 코칭이 진행되어서 실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년 지도관리 중인데 학생이 변화되기까지 대략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였고 또 그렇게 전달을 드렸습니다.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첫 시험에서 수학 90점 이상, 두 번째 시험에서 국어 90점 이상, 세 번째 시험에서 한국사 90점 이상. 이렇게 과목을 바꿔가면서 성취를 좀 경험한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정해진 시간을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조사하며 찾아나가고 있는 상황이나 구체적인 미래 목표는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처음에 이제 캐나다 가서 태권도를 하고 싶었을 때 실제로 캐나다 가서 태권도를 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련 책을 읽어오게 하고 독후감을 쓰게 하고 직접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뭐 캐나다 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서 영어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구 조건들이 있었어서 뭐 꿈을 이제 사업하는 것으로 경영자로 바꿨다가 경영자도 이제 해보고는 자기가 흥미가 그렇게 있지는 않은지 또 다른 꿈을 좀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꿈이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미래 목표를 끊임없이 찾고 해나가는 과정이 이미 많이 발전한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꿈을 탐색하고 찾아 나가지 않는 친구들이 많죠. 그런 반면에 이 친구는 계속해서 꿈을 찾아가고 본인이 안 맞는 것도 발견하는 것도 일정의 성장한 상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찾아가고 있다는 거, 네, 여기까지 좀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